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방영된 드라마 친절한 리플리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테죠. 이 드라마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이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리플리 증후군이란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 거짓된 믿음이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상상하는 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거짓말이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확고하게 믿어서 남들이 반박하거나 의심하면 오히려 크게 화를 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진짜 명문대 졸업생인 것처럼 행동하며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죠. 둘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거짓말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거짓말이 쌓일수록 현실과의 괴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셋째,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타인을 기만하고 조종하며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냉담함을 보이기도 하죠. 넷째, 강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이나 배경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커서 이를 거짓말로 포장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거짓말을 통해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를 더 강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과 불안감을 숨기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리플리 증후군이 의학계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으로 인정되려면 특정 증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직업,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리플리 증후군은 아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공상허언증 등과도 연관지어 연구되기도 합니다. 이런 리플리 증후군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강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려울 때 거짓말을 통해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실제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타인의 성공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짓된 모습을 꾸며내게 됩니다.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세 번째는 사회적 압력과 기대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이나 직업, 경제력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2007년에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사건이 터졌을 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게 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거짓된 이미지라도 만들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관심과 인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욕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짓말로 자신을 과장하여 타인의 관심을 끌고 그 관심 속에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려는 심리입니다. 어린 시절에 결핍된 애정 경험이나 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도 연결될 수 있죠. 그렇다면 리플리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학적으로 공식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신과 전문의 또는 심리 상담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즉 열등감, 불안감, 낮은 자존감 등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접근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비합리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상담 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가져온 결과와 고통을 직면하고 진실된 자아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둘째, 자기 이해와 자존감 회복이 중요하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등을 솔직하게 마주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는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성취 경험이죠. 허구의 세계에 갇혀 살기보다는 현실에서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이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넷째,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이해도 큰 힘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변화를 응원해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인내심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롭고도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라마 친절한 리플리처럼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